여러분은 말로 꺼내기 참 어렵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여전히 욕구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 필요도 있는데 몸이 예전처럼 협조해 주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음경이 잘 발기되지 않고 어떤 때는 발기에도 충분히 단단하지 않으며 어떤 때는 조금 발기되었다가 금세 힘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은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아픈 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잃고 마치 자신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약을 써보고 어떤 분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온갖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실망을 낳고 더 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할수록 더 어려워져서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느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고 대부분이 똑같은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여라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몸의 반응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거나 예전처럼 잠이 푹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이 갑자기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뭐뭐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도와준다면 많은 것들이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몸이 집이라면 발기 기능은 집안의 전기와 수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단지 하나의 스위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동시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전선이 약해지거나 어느 배관이 막히면 빛이 어두워지고 물도 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그런 시스템들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다시 정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은 한 번에 초박에 걸리지 않고 누워 쉬고 있을 때나 TV를 보고 있을 때나 편하게 쉬는 순간에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데 그런 간단한 운동에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발기의 기본 작동 원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는 자극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 마치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는 몸 안에 최소 4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혈관, 신경, 근육, 그리고 호르몬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지거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요소 가운데서도 혈액, 즉 혈류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음경이 발하려면 혈액이 빠르게 충분히 많이 들어와야 하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오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는데 혈액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저장고 같은 곳입니다. 자극 신호가 오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혈액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문을 닫아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닫아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은 골반적 근육과 정맥의 판막 시스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적게 들어오면 밟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혈액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우재르지 못하면 발기했다가 금세 풀리거나 단단하지 않은 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50세 이후, 특히 60세 이후 남성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몸의 변화가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 내벽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벽이 약해지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해서 골반 쪽으로 혈액이 돌아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동맥경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것은 심장이나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기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50세 이후부터 오래 앉아있고 운동이 줄어들며 어떤 분은 여전히 흡연을 하고 어떤 분은 술을 자주 마십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으로 가는 혈관 통로를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액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몸의 반응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욕구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테론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스토테론은 단지 성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민감도, 신경 반응의 속도, 그리고 골반적 근육의 힘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스토테론이 줄어들면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자극이 있어도 유지할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심리적인 영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걱정하고 더 긴장하고 더 힘을 주고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몸은 더 반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교감 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박수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약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드시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때는 효과를 보려면 용량을 늘려야 하고 두통, 얼굴이 화끈거림, 심장 두근거림, 불면 같은 불편한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방식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히 할수록 몸의 기반이 점점 좋아지는 방법이지 외부의 해결책에만 계속 의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케겔은 가볍게 재미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반적 근육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은 해면체에 들어온 혈액이 더 오래 머물도록 압력을 잡아주는 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을 출산 후 여성의 운동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남성에게도 이 운동은 성기능을 돕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변을 참거나 대변을 참으려고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항문 주변과 해음부 깊은 곳을 조이게 됩니다. 그 수축을 약 5초 동안 유지한 뒤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이런 동작을 약 10번 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를 해보세요.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버스를 타고 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운동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에 힘을 주거나 허벅지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으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몸이 더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편안하게 쉬고 어깨와 배를 힘 빼고 골반적 깊은 곳을 조이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제대로 하면 안쪽의 한 점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주만 꾸준히 해도 골반이 더 따뜻해지거나 소변 줄기가 좋아지거나 특히 오랫동안 없었던 아침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반응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혈액순환과 신경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될 능력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이라도 돌아오기 시작하면 정말 반가운 신호입니다. 오래 멈춰있던 기계도 부드럽게 시동을 걸면 점점 더 잘 돌아가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케겔은 골반적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 압력을 잘 유지하게 하고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돕습니다. 여러분이 발기는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는 유형이라면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큽니다. 저는 62세의 강동일가, 강동이라는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했고 더는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도 없고 실패할 때마다 너무 창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케겔을 알려드렸을 때 그는 웃으며 이런 것만으로 바뀌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라고 하며 결국 해보기로 했습니다. 2주 뒤 그는 아침 반응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더 자신감 있고 더 가벼워진 모습으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의 친밀함이 다시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정확한 지점을 통해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더 뚜렷하고 빠른 반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긴장된 시기에는 불안할수록 몸이 더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분들은 진공흡입 치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음경주회의 음압을 만들어 혈액이 해면체로 들어오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그쪽으로 모이도록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 반응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든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압력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통증이 생기거나 멍이 들거나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아주 천천히 올리시고 한 번에 5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반응은 빨리 올 수 있지만 문제는 유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적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들어와도 빨리 빠져나가서 효과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케겔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압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부산의 65세 최진혁 처의 제육이라는 환자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진공기기를 사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물건 같다고 말하며 민망해서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자 그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기쁨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에게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다인 살아있고 가치가 있고 남자로서의 나를 다시 느낀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번이라도 반응을 다시 느끼는 것이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운동과 기구 같은 방법 외에도 저는 좀 더 부드럽고 몸이 안쪽부터 차갑다. 혈액순환이 약하다. 강한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랫배와 발을 마사지하고 지압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긴장이 많거나 손발이 찬 어르신들이 밤마다 몸을 돌보는 습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배고발의 3, 4cm 정도 되는 부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지점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등을 기대거나 누워서 편안히 쉬고 손을 아랫배에 올린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 천천히 원을 그리며 2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하실 때는 깊고 고르게 호흡해 주세요. 제대로 하면 아랫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골반 쪽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고발에 더 내려간 지점 약 6-8cm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약 2분 정도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누르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긴장에 예민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몸이 수축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꾸준히 하면 아랫배가 더 따뜻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고 몸 안의 감각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 지점은 발바닥 한가운데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잠들기 전 발을 주무르는 습관이 있어서 매우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에 움푹한 곳을 1, 2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발만 따뜻해져도 잠이 훨씬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지면 호르몬과 신경계가 더 잘 회복되어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돕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비뇨과에서 기계적 재활 치료로 언급되는 방법인데요. 음경견인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광고처럼 크기 증가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연조직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며 민감도를 높이고 신경이 신호를 더 잘 받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덜 활성화된 조직에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약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한 뒤 느낌에 따라 조금씩 늘리되 절대로 통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올바른 느낌은 불편하지 않은 가벼운 당김입니다. 제대로 하면 그 부위가 더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70세 박영태 영담이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방법은 믿지 않지만 꾸준함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추장스럽고 약간 불편했지만 3주째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전에는 거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만 닿아도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몸이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런 보조적인 방법들은 몸의 기반이 좋아질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만약 도구만 쓰면서도 여전히 오래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잠이 부족하고 긴장이 많다면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하지만 힘이 큰 생활 습관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든 남성에게 하루 30분 걷기는 골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매우 강한 방법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면 다리 쪽 혈류가 촉진되고 혈관 시스템이 더 유연해집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몇 주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잠이 더 좋아지고 반응이 더 빨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호르몬과 신경 회복의 큰 부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잠이 얕고 자주 깨거나 늦게 자면 남성 호르몬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을 하면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아침 반응도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개선하는 것이 곧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반응도 좋아집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포화 지방, 패스트푸드, 야식 습관은 혈관 내벽에 좋지 않습니다. 내벽이 손상되면 혈관 확장이 잘 되지 않아 해면체로 혈액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채소, 생선, 견과류, 좋은 식물성 기름을 더 우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은 심혈관에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기능에도 무보실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혈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 메커니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 질소, 흔히 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르몬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자입니다. 몸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에노가 분비되어 평근이 이완되고 혈액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몸에서 노 생성이 부족하면 욕구가 있어도 반응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는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박이 익숙한 예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롤린이 들어있는데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에노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박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트와 진한 녹색 잎채도 천연 질산염이 풍부해 에노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가 더 잘 작동하려면 비타민C와 아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에오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연은 테스토테론을 돕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자몽, 키위 같은 과일과 달걀, 호박씨, 굴 같은 음식은 식단에 넣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는데 코르티솔은 테스토테론과 반대편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관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도 반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운동장도 필요 없습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 신경 시스템이 바로 이완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은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게 하세요. 3초 동안 유지한 뒤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어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오후 10분만 해보세요. 꾸준히 한 분들은 잠이 더 깊어지고 머리가 더 가벼워지고 특히 몸이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해 예전처럼 힘을 주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숨입니다. 때로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했고 너무 오래 지쳤고 너무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덜어내도 몸은 원래 가지고 있던 반사작용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원리와 현실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실제로 적용해 온 원칙들입니다. 하루 만에 확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희망이 있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자신감 있게 살고 싶고 더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케겔을 매일 조금씩 하고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잠을 더 잘 자고 혈관을 돕는 식습관을 만들고 깊은 호흡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질 권리와 자신감을 가질 권리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저와 계속해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식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길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숙면,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은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꼭 잃지 않으시길.